최근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에 태극기 이모티콘을 무려 16개나 연달아 올린 사건 혹시 보셨습니까? 전 세계 기술 패권을 쥐고 한드는 이 괴짜 천재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향해 이토록 노골적이고 파격적인 구애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스크는 한국은 인구 절벽으로 인해 소멸할 국가 1순위라며 독설에 가까운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한국의 종말을 예고하던 그가 정작 뒤에서는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인재들을 테슬라로 싹쓸이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채우려는 일반적인 채용 공고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 수도 있는 머스크만의 거대한 설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어떤 비밀이 없으면 자신의 수건 사업인 자율주행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2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삼성에 던지면서도 동시에 그 삼성의 핵심 두뇌들을 빼가려는 이 기묘하고도 냉혹한 이중 전략. 과연 머스크는 한국의 위기를 기회 삼아 무엇을 손에 넣으려는 걸까요? 오늘 저 화려한 태극기 뒤에 숨겨진 머스크의 진짜 속내와 우리 반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나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가슴이 서늘해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삼성에 맡긴 파운드리 수주 금액이 무려 23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 잭팟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금액표 뒤에는 삼성의 심장을 정밀하게 타격하려는 머스크의 차가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머스크는 결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가 23조 원이라는 거액을 삼성의 앞마당에 던져놓은 진짜 이유는 단순히 칩을 잘 만들어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을 미끼로 삼성의 가장 깊숙한 설계 실문을 열어젖히려는 고도의 전략적 수순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인 AI5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두뇌가 될 차세대 반도체.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제 제조가 아니라 설계에 있습니다. 머스크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게 머리를 숙이며 비싼 값의 칩을 사오는 굴욕적인 생활을 끝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직접 칩을 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이와 펜은 준비되었는데 그 종이 위에 마법 같은 회로를 그려넣을 천재적인 화가들이 부족한 겁니다. 머스크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바로 그 천재 화가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화실이나 다름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공들여 키워온 칩 설계 엔지니어들, 그들이 바로 머스크가 태극기를 흔들며 유혹하고 있는 진짜 타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남의 집 요리사에게 거액의 계약금을 주고 우리 집 주방에 들어오게 한 뒤 요리 비법을 배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그 요리사가 쓰던 칼과 레시피 노트를 통째로 들고 우리 집으로 출근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인재 영입입니다. 삼성이 공들여 쌓아올린 기술의 성벽을 안쪽에서부터 무너뜨리겠다는 뜻이죠. 머스크가 노리는 건 삼성의 공장이 아니라 삼성의 영혼인 설계 인력입니다. 설계를 뺏기면 삼성은 결국 머스크가 시키는 대로 물건만 찍어내는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머스크는 지금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마치 거대한 뷔페 식당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부위인 핵심 설계 인재들만 골라 담아 자신의 접시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머스크의 이 계산이 한국의 가장 아픈 곳인 인구 절벽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 저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기 전에 그 귀한 인재들이라도 자기 배에 태워 대피시키겠다는 식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그 배의 종착지는 한국의 번영이 아니라 테슬라의 독점적 제국입니다. 기술 독립을 꿈꾸는 머스크와 기술 수성을 해야 하는 삼성 사이에서 우리 인재들은 지금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머스크가 단순히 인재만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그가 태극기를 26개나 올리며 한국인들을 향해 윙크했던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조차 예상하지 못한 더 거대하고 위험한 두 번째 카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머스크가 인재 영입을 넘어 한국 반도체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준비한 그 치명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준비한 그 치명적인 두 번째 카드는 바로 데이터와 메모리의 완전한 결합입니다.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머스크의 진짜 목표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AI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 머스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력 소모와 데이터 병목 현상입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쓰면 쓸수록 테슬라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에너지 효율은 바닥을 칩니다. 여기서 머스크는 무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칩 설계만 내재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가 하나로 합쳐진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머스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더 거대한 설계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머스크가 왜 기존의 반도체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인재를 모을까요? 그가 꿈꾸는 인공지능의 최종 단계는 단순히 똑똑한 비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와 AI를 직접 연결하는 생물학적 지능의 확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자신의 또 다른 기업인 뉴럴링크를 통해 인간의 뇌에 칩을 심고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작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그리려 하는 다음 그림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뇌 신경망처럼 작동하는 초저전력, 초고속 AI 반도체를 완성해 그것을 자동차와 로봇, 심지어 인간의 머릿속에까지 이식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한국의 설계 인재들에게 원하는 건 단순한 차량용 칩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고 능력을 디지털로 구현해낼 수 있는 이른바 인공지능 뇌의 물리적 실체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이죠. 이 거대한 야심을 뒷받침할 하드웨어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의 모든 계획은 공상과학 소설에 그치고 맙니다. 머스크에게 한국의 반도체 인재들은 자신의 야망을 현실로 끄집어내줄 유일한 현실 강림의 도구인 셈입니다. 이 대목에서 왜 하필 한국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들고 그것을 프로세서와 결합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뿐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태극기를 내걸고 부른 인재들은 단순히 코딩 잘하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정수를 맛본 핵심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는 한국의 인재들을 통해 삼성의 하드웨어 제조 기술과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이식한 하이브리드 뇌를 설계하려 합니다. 삼성이 가진 메모리 패권을 테슬라의 AI 생태계 안으로 강제로 편입시키려는 일종의 기술적 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며 이 전쟁의 승기를 확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인구 통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을 거대한 기술 도서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그 도서관에 있는 귀중한 지식과 기술들은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머스크에게 한국의 인재 영입은 마치 폐점 세일을 앞둔 명품숍에서 가장 비싼 물건들을 헐값에 쓸어 담는 쇼핑과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유통기한이 다하기 전에 그 안에 담긴 핵심 기술 자산인 사람을 테슬라라는 영원한 플랫폼으로 옮겨 심겠다는 아주 차갑고도 정교한 계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경고입니다. 우리의 최고 인재들이 더 이상 국내 기업에서의 미래보다 머스크의 비전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삼성이 수십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지어도 그 안에서 일할 핵심 설계자들이 테슬라의 이름표를 달고 미국으로 떠난다면 그 공장은 결국 거대한 깡통에 불과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지금 한국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밀 타격하며 우리의 국가적 위기를 자신의 기업적 기회로 완벽하게 치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이 거침없는 행보가 과연 그의 계획대로만 흘러갈까요? 여기에는 머스크조차 계산하지 못한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가 가진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이 인재 전쟁이 불러올 뜻밖의 나비 효과가 머스크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머스크의 거대한 빨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역전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도 충격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 인재들을 부르는 이 현상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의 서막일까요? 확실한 것은 머스크의 이 도발적인 구애가 우리에게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한국의 인재들이 가진 세계 최고의 실무 역량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그 인재들이 뿌리내린 대한민국이라는 토양이 저출산과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해 점차 메말라가고 있다는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계산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결국 기술과 인재를 공급만 하고 정작 본체는 사라지는 기술 화석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머스크가 우리 인재들을 데려가 테슬라의 칩을 만들게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설계한 기술이 전 세계 AI 표준과 자율주행의 심장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재가 유출되는 브레인 드레인에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인재들이 전 세계 빅테크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그 네트워크를 다시 한국으로 연결하는 브레인 링크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승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머스크의 단순한 하청업체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머스크조차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설계 파트너로서 새로운 공생관계를 정립할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단순히 인재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하며 붙잡아둘 것이 아니라 머스크의 테슬라보다 더 가슴 뛰는 비전과 파격적인 보상을 제시할 수 있는 유연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인재들이 전 세기를 무대로 활약하며 그 부와 기술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끌어오는 흐름은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태극기를 올리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의 천재적인 두뇌를 내 꿈에 빌려주겠나? 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그를 우리의 기술 제국을 세우는 도구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의 거대한 야심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통째로 내어줄 것인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운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가 결정될 이 거대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머스크의 다음 행보가 포착되는 대로 가장 빠르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